여름이 점점 깊어지면서 입맛이 사라지고 막 기력이 떨어진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 삼계탕, 장어, 추어탕 같은 보양식을 드시는데 이 보양식을 먹으면 막 힘이 나는 것 같고 무더운 여름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며칠만 지나면 초복이니까 어떤 보양식이 좋을까, 좀 뭘 챙겨 먹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실 텐데 이 보양식이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네. 올여름 보양식 아주 내 몸 건강 상태에 맞게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는 법 준비를 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박영경 요리연구가 그리고 전영주 식품영양학 박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전영주 교수님, 이 보양식이라는 게 다 우리 몸에 좋은 거지 뭐 이 보양식이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름이 보양식인데. 보양식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왜 조상들이 보양식을 그 먹었던 그 시절에는 채식 위주의 식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여름에 지치고 힘들고 그러면은 우리가 닭고기라던가 뭐 개고기까지 그 영양을 보충해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먹거리가 넘쳐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나서 또 살 빼야 되잖아요. 운동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 먹으면 사실 영양 과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보양식의 연령이 얼마나 되길래 그게 과잉이 될 수까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양식이라고 하는 삼계탕을 예로 들면은 사실 이제 다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1인분에 900에서 950칼로리 정도예요. 밥 한 공기에 가득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찬들을 다 고루 갖춘 그 한 끼 식사를 했을 때 열량이 600에서 7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또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통 하루 섭취한 총 열량의 20% 정도만 지방 음식을 먹어라라고 권장을 하는데 보양식으로 한 끼를 먹다 보면은 전체 열량의 한 40~50%가 지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량과 지방을 이제 초과 섭취하게 되는 거여서 비만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다른 분들처럼 마구 보양식을 먹다 보면 그 보양식이 약이 아니고요, 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양식도 제대로 좀 잘 가려 먹을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럼 박영수 선생님 오늘 배우면 내 건강 상태에 맞게 보양식을 좀 챙겨 먹을 수 있게 되나요? 물론이죠. 비만이나 혹시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보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건강 보양식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건강한 보양식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떤 보양식을 주의해야 하고 어떤 보양식을 먹어야 하는지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름하여 바로 내 건강 상태에 맞는 보양식은 따로 있다. 질환별 주의할 보양식과 추천 보양식이 있는데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고지혈증에 당뇨를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할 보양식은 바로 이겁니다. 찹쌀 탕수육. 우리가 사실 그렇죠. 보양식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내 몸의 보양을 위해서 진짜 먹고 싶은 그 요리잖아요. 그런데 찹쌀 탕수육은 달달한 그 찹쌀 맛에 달콤한 탕수육이 더 부들부들하면서 맛있어요. 그런데 탄수화물 섭취가 높아지는 거고 또 혈당을 갑자기 높이니까 당뇨를 더 악화시키면서 비만이나 고혈압 같은 생활 습관병까지 더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당뇨 있는 분들은 찹쌀 탕수육을 주의해야 하고요. 추천 보양식이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보겠습니다. 표고버섯 전골. 사실 표고버섯 전골은 당뇨 환자분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제 좋은 음식이죠. 근데 표고버섯에 비타민 D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이 많아서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는데 섬유소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당뇨 예방이나 당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표고버섯 전골을 만드실 때 마가루, 깨가루 이런 거를 많이 넣으시거든요. 그러면 마에 들어있는 섬유소가 혈당을 더 조절해줄 수 있고 또 깨에 들어있는 성분은 세사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 나쁜 유해산소, 활성산소, 염증 물질을 다 제거해 주니까 당뇨병의 어떤 예방에 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당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고혈압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고혈압이 있으신데 우리 어머니가 먹어야 되지 말아야 할 보양식은 진한탕, 찌개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맛있잖아. 그리고 여름에 사실은 따뜻한 삼계탕과 같은
이걸 한 먹어줘야 번 돼. 먹어줘야 땀이 쫙 나거든요. 예. 매운탕 같은 것도 여름에 보양식으로 맞아요. 많이 그래야 드세요. 내 몸에 보양이 네.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가 문제가 되는 거 권장량보다 2배, 3배까지 높은 이유는 네. 국물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열, 치열, 너무 나 국 먹어야 돼, 탕 먹어야 돼, 찌개 네. 먹어야 돼 하시지 말고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시기 위해서 제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바로 국물이 있는 찌개를 조심해야 되고요. 추천 보양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닭살 채소 샐러드와 고등어 양념구이. 그렇죠. 우리가 단백질이 가득한 뭐 필수 아미노산이 많은 닭은 또 먹어줘야 되니까 네. 삼계탕이나 그 진한 닭 탕국 말고요. 채소를 넣은 닭살을 샐러드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 소스라든가 채소 소스를 이용해서 네. 우리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미용 보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고등어 양념구이, 뭐 고등어는 네.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이 가득한 정말 국민 생선이죠. 네. 근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에 나쁜 노폐물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면서 그 혈압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은 추천하신 지금 닭살 채소 샐러드와 고등어 양념구이로 보양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전에 뭐 조영구 씨도 어머니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주변에 고혈압 환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많아요. 네. 고혈압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고혈압에 좋은 보양식 이 자리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선생님? 일단 고혈압 환자들은 네. 국물 요리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물에 염분이 있으니까 그걸 다 마시게 되면 나트륨 흡수량이 많아지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염분도 좀 줄이면서 네. 깔끔한 맛의 채소 스탁을 준비했어요. 채소 육수. 근데 채소 육수 중에서도 네. 토마토를 이용해서 토마토 육수를 냈어요. 토마토 육수요? 네. 토마토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네. 저는 보시면 방울토마토를 이용을 했는데요. 네, 네. 그냥 토마토를 하지 방울토마토를 해 예. 그럴 수 있는데 네, 네. 지금 자르지 않고 국물을 낼 건데 큰 토마토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토마토는 네, 네. 한참 끓여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방울토마토는 예. 잠깐만 끓여도 육수가 잘 잘 나와요. 녹는다. 네. 근데 토마토? 왜 토마토를 아니, 이용했을까?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토마토 국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스파게티 같은데 토마토 소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거는 우리 국물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소스죠. 토마토 국물은 뭔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어떤 거예요? 네. 이 사실은 오늘 제가 공개해드린 이 레시피가 예. 샤브샤브 국물 대회에서 상위권에 있던 레시피예요. 토마토 국물이요? 예, 예. 대회에서 예전에 예, 예.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 근데 토마토가 감칠맛 성분, 글루탐산 성분이 꽤 많이 있어서 그래요? 예. 이태리에서 스파게티 할 때 조미료 안 넣거든요. 네네. 예, 따로 조미료를 안 넣고도 그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토마토를 이용해서 국물 뽑는 거를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네네. 채널 고정하세요. 네. 자, 그러면- 국물을 뽑아볼게요. 네네. 자, 자, 여기에 샐러리, 샐러리. 약간 샐러리가 허브 들어가요? 향이 네. 들어가는 채소. 네. 집에 뭐 샐러리 없으면 뭐 파래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당근도 큼직하게. 당근도 넣고 마늘도 또 감칠맛이 있어요. 마늘 넣었어요. 마늘 넣고요. 네. 물을 어. 잠길 정도로 토마토도 들어갈 거니까 네, 네. 이렇게 넣고 먼저 끓여준 다음에 얘가 왜냐하면 토마토보다 익는 시간이 느려요. 그렇겠죠. 그죠? 네. 딱딱하니까. 네. 그래서 얘를 먼저 한 5분 끓여준 다음에 지금 5분 끓었다고 가정을 하고 토마토를 넣고 불을 줄여요. 불을 줄여서 은근히 뽑아줘요. 한 시간 끓이면요. 예. 맛을 한번 보는 거예요. 네. 1시간 끓이고 맛이 깊어졌나? 조금 더 끓여야 되나? 물이 없다? 그럼 네네. 물을 조금 더 추가해서. 네네. 그래서 닭육수 뽑듯이 예. 뽑아내면 정말 훌륭한 토마토 육수가 되는 거예요. 토마토 육수. 근데 주의할 점. 네, 주의할 점. 그렇게 해서 끓여놓으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오, 마늘이랑 야. 이렇게 돼 있어요. 토마토가 흐물흐물해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토마토를 터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토마토의 살은 그대로 토마토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국물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끓여놓은 예. 국물이 네, 국물 이제 국물 맛이 달짝지근할 것 같은데요? 예, 있는데요. 지금 이 안에 이걸 넣고 끓여온 거죠, 제가. 네. 이 국물을 넣고. 보세요. 네네. 국물이 전혀 그 건더기가 전혀 없이 맑은 국물 아주. 예, 예. 근데 이제 토마토 요 국물, 요 예. 맑은 국물, 요 맑은 국물이 다 들어간 건데요. 네. 지금 이거를 갈아서 넣으면
그거는 국물이라기보다 그냥 소스예요. 소스죠. 소스라서 걸쭉해지죠. 이런 원재료 맛을 찍어 먹었을 때 예. 토마토를 먹는 건지 대파를 먹는 건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 국물을 하는데 여기 네. 지금 맛을 좀 뜨거우니까 한번 살짝 예, 뜨거운 건 풀어서, 김승희 아나운서가 풀어서. 먹으세요. 예. 달아요? 왜? 이게 하나 더 토마토에서 이런 맛이 나는구나. 진짜? 이게 네. 그냥 버섯이나 이런 밑국물 내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감칠맛이 그대로 나요. 그러면서 네. 당도는 그 버섯 육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달아요. 달콤하면서 감칠맛이 딱 나요. 굉장히 훌륭한 육수고요. 이 육수를 어디든 다 쓸 수 있어요. 된장찌개, 그래요? 뭐 내가 하는 국수를 삶아 먹는다. 어디든 다 쓸 수 있는데 자 감칠맛이요. 우리 다시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치즈에도 있어요. 파마산 그렇죠, 치즈. 예. 마늘에도 있어요. 토마토. 보통 토마토, 채소나 과일에는 감칠맛이 없는데 네.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있는. 전영주 박사님. 예. 사실 토마토 좀 국물 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고혈압 환자는 탕이나 찌개를 못 먹겠잖아요. 네. 근데 토마토가 들어간 이 국물 같은 거 좋습니까? 제가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께서 사실은 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맑은 국을 먹어라 그래요. 그래서 닭으로도 뭐 초계탕 먹거나 낙지로 연포탕 먹거나 뭐 이런 맑은 국 먹으라고 하는데 지금 박영경 선생님께서 토마토 육수를 내셔서 야, 이 토마토를 왜 국물에 넣을 생각을 못 했던 거야? 그리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토마토는 사실 열량이 낮고 섬유소가 많아서 우리가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런데 칼륨이 많아가지고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가 먹을 수 있는 탕으로는 적격 식재료라는 거죠. 최고라는 얘기 아니죠? 네, 그리고 빨간 영양소 라이코펜이 있잖아요. 근데 이 라이코펜이 혈관 속에 이제 염증 물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뭉쳐서 덩어리가 생기는 거를 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서 뭐 고혈압 환자뿐 아니라 고지혈증 환자들, 혈관계 질환까지 신장질환 도움 뭐다 될수 당뇨 있는, 다 좋겠네, 그렇죠? 좋은 육수네요. 그리고 상큼함과 개운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너무 궁금해요. 저도 이 맛을 보고선 이렇게 깔끔하고 괜찮냐. 왜냐하면 샤브 국물 우리 먹으면 가다랑어 아니면 네. 멸치 육수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좀 진한 맛인데 예.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는 맛이에요. 네. 자 보세요. 제가 저기다 소금 안 넣었어요. 예. 근데 단지 마늘 정도는 넣어줘도 돼요. 아, 마늘을? 정도 마늘을 넣고요. 한 숟갈. 예, 그다음에 이 국물을 좀 더 맛있게 하려면 지금 바지락이 살아있는 거 바지락. 제가 갖고 왔어요. 네, 바지락 좀 넣어서 국물 맛 좀 내고요. 새우도 좀 이런 걸 넣어주면 예, 더 시원하겠네. 시원해지죠. 특히 네. 바지락이 시원하니까 이거 넣어놓고요. 네. 근데 제가 소금 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바다에서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짭조름한 맛이 저절로 소금 간은 되게 돼 맞다, 있어요. 맞다. 재료 예. 본연의 짭조름한 맛이 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찍어 먹는 소스가 필요한데 네. 제가 준비하는 소스가 폰즈 드레싱 깔끔하게 폰즈 드레싱? 예, 보세요. 간장 넣었어요. 식초 넣었어요. 식초 네. 넣고요. 식초 넣고요. 다시마 당근 육수, 다진 마늘 좀 넣고요. 매실청 뭐 이런 거, 약간 네. 단맛. 여기에 중요한 거, 무가른 거. 무집을 예, 냈네. 무가른 이게 무슨 맛을 내나요? 비린내 같은 것도 제거해주고요. 지금 제가 고기도 넣고 해산물도 넣고 했는데 단백질 많거든요. 예. 단백질을 또 이제 분해해주고 소화를 소화를 효소가 있어서 배 좀 넣으면 안 돼요, 배? 좋아요. 배즙도 좋고요. 천연 단맛, 그다음 깨도 좀 넣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식초도 레몬. 넣었지만 레몬을 좀 많이 넣어야 상큼하죠. 짜게 안 먹어요. 레몬 향이 많으면 다이어트 할 때 왜 레몬즙만 뿌려서 맞아요. 먹지? 네네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살짝 찍어 먹으면 되는데 여기다 제가 물도 넣고 이랬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짜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찍어 드시면 되고요. 한 개 더 만들게요. 또 하나는 약간 매콤한 소스가 매콤한 있으면 소스. 좋아요. 아, 예. 맞아. 예, 샤브샤브 매콤한 먹으면 거. 소스가 몇 개씩 그래,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네. 여기는 고추장. 물에 좀 해놓은 고추장. 그다음에 여기 마늘, 마늘. 다진 네. 마늘. 그다음에 물 넣고요. 그다음에 간장 간장 조금. 요거는 왜 치킨 먹을 때 스윗 칠리 뭐 이래서 칠리 소스. 그다음에 레몬즙 해놓으면 약간 매운맛에 초고추장에 물 탄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찍어 먹기가 좋아요. 요 두 자극성을 소스. 좀 네. 덜고요. 예, 두 소스를 네. 준비했고요. 네. 자, 또 하나 놀라실 일이 뭐냐면 지금 오늘 놀랄 일 많아요. 채소들 넣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 짠 준비한 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부터 이 고기를 보고요, 선생님 예. 좀 놀랐는데 예. 고기를 지금 고기를 얇게 썰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포를 내오셨어요. 예. 아니, 포를 내오셨어요. 아니 근데 보통 샤브샤브 먹는 건 빨간 고기인데 그렇죠. 이건 무슨 고기예요? 제가요 비타민 B군이 많은
돼지고기를 이용했는데 안심이나 앞다리나 뒷다리나 이렇게 지방이 없는 걸 이용해서 샤브샤브를 드시면 되는데요. 돼지고기로? 지금 이게 1,500원어치밖에 안 돼요. 예? 중요한 건 가격이 1,500원에 이렇게 풍족하게 고기 요리를 샤브샤브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하얀 비계가 없어요. 없어요. 단백질, 그러니까. 살코기.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 정말 좋은 그 돼지고기를 골라오신 건데 고혈압 환자들이 사실은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 고기를 드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기를 매일 먹지 못하다 보니까 한 번 고기 먹을 기회가 생기면은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적당한 양의 그 고기를 먹어야 그 고기의 단백질이 근육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넘치는 양을 먹게 되면은 사실 열량으로 가버려요. 근데 또 더 문제는 뭐냐면 고기를 사실 그 자체로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삼겹살을 먹건 돼지고기를 먹건 소고기를 먹건 무조건 소금을 찍어요. 그렇죠. 맞아요. 뭐 가래탕을 먹을 때도 설렁탕 먹을 때도 설렁탕 먹을 때도 소금 넣죠. 간을 넣어서 간을 맞추셔야 되는데 무조건 소금을 넣는 습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간장 찍고 소금 넣고 하는 습관을 이제 줄이셔야 되고 선생님이 지금 만드신 것처럼 저염의 소스를 이용해서 고기를 찍어 드시는 것이 이제 보양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물이 나고 있고요. 또 고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다음 과정으로 거기에다 갈까요? 이제 고기를 좀 넣어야 샤브샤브는 여기다가 그렇죠. 이렇게 샤브샤브 흔들어서 샤브샤브가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서 돼지고기로. 돼지고기를 드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저렴하게 건강하게 우리가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여기에 좋아하는 재료들 이렇게 넣으시면 볼게요. 되는데요. 버섯. 여기 뭐는 뭔가요? 네, 지금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식감이 좋은 황금팽이 버섯인데요. 식감이 예술이에요. 그런데다가 팽이버섯보다 색이 진하니까 베타카로틴 성분도 더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돌려 먹는 건 미나리. 고혈압에 미나리 좋다고 그러잖아요. 피를 맑게 해주고. 그다음에 두부. 근데 두부를 선생님 구웠어요. 왜 구워요? 익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부를 그냥 먹는 것보다 감자도 찐감자, 구운 감자 맛이죠. 휴게소 감자. 그렇죠. 얘도 그냥 먹으면 그냥 덜 고소한데 살짝 구워 먹으면 기름 안 둘렀어요. 기름 안 둘르고 구워 먹으면 굉장히 고소해요. 상당히 구수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서 먹으면 좋아요. 그럼 이제 좀 넣어볼게요. 지금 미나리 들어가겠습니다. 파가 들어가야 또 시원하죠? 그렇죠. 파 들어가겠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정말 거 다 보양식이네. 넣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채소를 원 없이 먹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 예, 그리고 고기나 해산물은 적당량 먹으면 되고요. 이렇게 앉아서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돼서 저녁 되면 그렇지. 또 배고파. 포만감도 그리고 붓기도 좀 빠지는 느낌이고 이거를 아까 만든 그 간장 소스에다 물 좀 타가지고 멀겋게 해서 다이어트 하거나 이런 분들 드시면 예, 아주 좋죠. 토마토 국물 샤브샤브 맛을 한번 볼게요. 일단 국물을 좀 봐야죠. 이거는 한 번도 안 먹어본 국물 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칠맛 표현하는 거에 곱하기 100. 빨간 거. 네. 또 돼지고기가 또 특이하니까 이거 먹어볼게요. 사실 저 돼지고기 샤브샤브 처음 먹어보거든요. 닭가슴살 느낌? 정말 담백해요. 여름철에 이거 입맛 확 돕니다. 상큼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내 건강 상태에 맞는 보양식은 따로 있다. 질환별 주의할 보양식과 추천 보양식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바로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 질환이 주의할 보양식은 바로 삼계탕,
과일, 화채. 왜 그렇죠? 지금 이제 막 의외의 반응을 이제 보이실 거예요. 네. 삼계탕 먹고 보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장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하시는데 이제 고단백질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요 신장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네. 대사시킬 때 무리가 가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네. 그 단백질을 좀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과일, 화채는 왜 안 좋아요? 과일 화채. 과일 나 정말 많이 풍족하게 네. 먹으라고 하는데 과일 몸에 좋다고 하잖아. 그런데요. 이 칼륨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칼륨 단백질을 신장에서 대사시킬 때 가장 힘들어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과일도 적당하게 드시고 이제 칼륨이 너무 많은 것은 신장이 나쁘신 경우에는 좀 제한을 하셔야 된다는 설명이에요. 자, 삼계탕과 과일, 화채,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뭘 먹어야 되냐면 추천 보양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깨, 녹두 소스, 오징어 무침, 쌀, 견과류, 스틱. 아이고, 엄청 길어요. 우리가 뭐 원기 회복은 해야 되고 또 여름에 에너지는 얻어야 되니까 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께는 깨나 뭐 녹두나 쌀 이런 것들이 더 좋다는 건데요. 네. 근데 녹두는 대표적으로 사실 이뇨작용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전부터 왜 녹두 먹으면 뽀얀 피부, 막 뽀샤시한 네. 피부가 된다고 해서 백옥 같은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제가 오징어를 여기에 놓은 거는 육류 대신, 그러니까 육류 단백질 대신에 그래도 네. 해산물 단백질이 신장에 덜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징어가 얼마 전까지 너무 비싸가지고요.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오징어가 아니고 금징어였어요. 금징어. 근데 지금 비쌌어요. 딱 제철이어서 20-30% 정도가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단백질을 보충할 때 좀 쉬운 단백질 오징어로 이제 보충을 하셔서 뭐 타우린까지 피로 해소,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시라는 거고요. 네. 쌀은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또 잘 먹으면 좋은 영양소예요. 그래서 견과류까지 겸해서 우리가 후식으로 드셔도 되고 뭐 스틱 같은 거를 만드셔서 그렇죠. 간식으로 이제 드시면은 신장 질환 환자분들께 보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신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고지혈증. 웬만한 분들 고지혈증 이렇게 다들 한 정말 번씩은 많아요, 요즘. 겪어봤을 텐데 이분들이 주의해야 할 보양식이 있습니다. 삼겹살, 곱창전골. 그렇지 당연하죠. 너무 안타깝죠.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고지혈증이라는 것은 이제 혈액 속에 지방도 많고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치 이상으로 있는 질환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방이 많은 삼겹살, 곱창전골을 먹게 되면은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중성지방 수치도 올라가면서 결국 혈관 속에 염증 물질까지 많아지기 때문에 고지혈증의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고 나서 이제 맛있게 보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 곱창전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고지혈증은 좀 피해야 하고요. 추천 보양식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열무, 닭, 냉채, 해산물, 부추, 비빔밥. 왜 그렇죠? 사실 뭐 닭이 좋다는 것은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열무와 부추는 비타민과 섬유소가 이제 가득한 정말 미용의 어떤 보양 식재료예요. 또 열무는 비타민 A와 C가 많이 들어있어서 뭐 눈 건강에도 좋고요. 또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된 피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인삼, 홍삼, 뭐 뿌리채소에 많다는 사포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포닌 성분이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주면서 혈액을 원활하게 흐르게 해주니까 결국 네. 혈관계 질환 예방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부추는 다 알고 계시죠? 부추. 스테미너. 남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보양식. 여름에 원기 회복하는데 또 힘을 얻는데 기운을 얻는데 이제 드셔야 되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해산물 부추 또 해산물까지 곁들여서 그 피로 해소를 하시라고 이제 보양식을 추천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5, 60대는 뭐 60, 70% 요즘에 그렇죠. 젊은 층에게까지 많이 늘고 있다는 고지혈증을 좀 잡을 수 있는 보양식을 만들어 볼 텐데요. 선생님, 열무, 닭, 냉채 준비하셨다고요. 네. 예. 지금 앞에서 열무의 영양에 대해서 들으셨잖아요. 네. 열무가 그리고 여름에 가장 맛있어요. 아삭아삭하고 시원하고요. 예, 맛있을 때 맛있게 요리를 해먹는 게 바로 보양식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일단 닭국물은 다 내실 줄 알지만 네. 닭국물 내는 거를 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리. 네, 정리를 해드리는데 선생님, 근데요, 저는 이렇게 닭 육수 내기 전에 닭고기를 사러 가잖아요. 그럼 어떤 닭이 좀 좋은 건지, 육수 내기에. 큰 거, 토종닭. 그렇지. 아, 그래요? 아니, 맞아요? 진짜? 맞아요. 큰 예. 거예요? 큰 거? 일단 이렇게 사골도 뼈가 가는 거보다 굵어야 육수가 잘 나거든요. 네. 얘도 사실은 육수는 뼈에서 많이 나와요. 아, 닭뼈요? 예, 근데 연계에서 하면 네. 육수가 맞아. 진한 맛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튼튼하고 실한 이렇게 다리 보세요. 엄청 실해요. 이렇게 어머, 실한 튼튼한 것 좀 봐. 예, 실한 닭에서 하고요. 보통 이제 예. 업소에서는 작아요. 뼈만 갖고도 돼요. 뼈를 안에
가슴살, 닭다리 이런 건 요리를 하고 뼈가 많은 것 같고 하는데 네. 사실 살도 들어가면 더 맛있겠죠. 그렇겠지 당연히.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나는 지방이나 뭐 이렇게 뿌얘지는 거 싫다 그럼 껍질을 벗겨내도 돼요. 아, 이거를 싹 예, 벗겨요? 껍질을 한번 데쳐서 벗겨내도 되는데 저는 나중에 기름기를 제거할 거기 때문에 이거대로 안에 깨끗이 씻어서 꽁지는 떼내고, 예, 꽁지, 요거는 꽁지 떼야 돼요? 부분은 떼내고, 요런 데 보면 기름이 많아요. 요런 데. 어디가요? 지금 여기 선생님? 이렇게 보면 이런 데 기름 많거든요. 이런 데. 그럼 이런 밑에. 예,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 이렇게 기름이 많아요. 이런 여기도 거. 기름이 이런 흰 게 거, 보이네요. 예, 이런 거 좀 올려서 떼어내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내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대파, 뭐 팥뿌리, 그다음에 마늘 좀 들어가고 후추 좀 들어가고 샐러리 뭐 이런 집에 있는 향신 채소들 넣고 푹 고면 돼요. 물론 예. 인삼 같은 거 한쪽 여름에 그렇죠, 삼계탕처럼. 사포닌 네. 성분 보충하기 위해서 기를 돋구기 위해서 했는데요. 네. 왜 여름에 삼계탕이냐면요. 닭국물이냐면요. 따뜻하게 해줘요. 몸을. 아니 진짜요? 몸이 여름에 따뜻해지면 덥잖아요. 아니에요? 워낙 냉한 걸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 수영장 가서도 몸이 냉할 때 따뜻한 걸 이열치열 많이 들어보고 그래서 예. 보양식인 거예요. 아, 삼계탕이. 예. 그래서 요 삼계탕으로 끓이는데 어떻게 끓이느냐? 냄비에다가 일단 물에다 얘를 한번 튀겨낸다고 그래요. 넣었다 빼요. 데치듯이요? 데쳐요. 약간 이렇게 슬쩍. 예, 데친 네. 다음에 이걸 다 넣고 불을 세지 않게 해서 푹 과요. 네. 푹 가서 국물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1시간 정도 고면은 네. 살은 먹을만 해요. 가슴살이나 요거는 떼내서 네. 이렇게 발라내놔요. 아, 따로. 이렇게 해서 예. 살만 바른 예, 게 살. 이 정도의 느낌이네요. 예, 다리살, 뭐 이렇게. 살을 발라 놓고요. 예. 그다음에 뼈 부분만 더 30분, 1시간 더 과요. 뼈만요? 뼈만. 왜냐하면 살은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 살은 더 끓이면 질겨지죠. 예, 푸석푸석해지고 예. 이상해지기 때문에 흐트러지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1시간 끓인 다음에 네. 살 발라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뼈 갖고 더 끓여주세요. 더 끓여서. 그래서 준비한 다음에 네. 자, 그 준비했어요. 다 끓였어요. 그럼 기름이 둥둥 떠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업장에서는 냉장고에 그냥 넣어놓는데 우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위에 기름을 걷어내서 식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요 묵처럼 기름이 뚝 떨어져요. 예, 이 위에 기름을 국자로 걷어서 요런 데 담아서 식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두면 예. 얘가 허옇게 굳어요, 기름. 그 사골국 끓이고 나면은 한밤 지나면 그렇죠. 얹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연기. 그렇죠. 네. 그거는 기름이니까 걷어내고 예. 남은 게 이렇게 맑은 국물이에요. 이거 약간 그 냉면 육수 살얼음 해놓은 그렇죠, 거 그렇죠. 같은. 이거를 저는 냉동칸에 이게 몇 팩이 있어요. 특히 지금쯤부터 준비해야 여기다가 닭 넣고 연계 넣고 끓이면 삼계탕. 삼계탕. 진한 삼계탕. 예. 그리고 여기에다 국수 삶아 먹으면 또 이제 그 닭칼국수 같은 거. 또 여기에다 식초, 겨자 이렇게 넣으면 초계탕. 초계탕. 예. 그리고 이걸로 뭐 찌개니 뭐니 다 넣고 파스타, 리조또 뭐 다 할 수 있는 닭국물이에요. 그러니까 만능 육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만능 육수. 근데 이 네. 만능 육수가 그렇게 진하지 않게 끓인 거예요. 예. 이거 보이시죠? 예. 거의 이렇게. 그 투명한 육수라고 해야 되나? 기름의 느낌이 전혀 없어요. 예. 몸이 으실으실 춥고 네. 왜 냉방병 한기가 들면요. 이거를 끓여요. 네. 끓여서 여기다 파 정도 넣고 끓여서 마시세요. 호로록. 그러면 몸에 열이 훅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서 몸 보신 영양탕이 돼요. 예. 이거 한번 차지만 누가 맛볼까요? 이것도 먹을 수 미식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닭육수 뽑아놓은 건데 맑아요. 닭육수. 야, 이것도 정말 안 먹어본 맛이에요. 왜냐면 고기로 끓였는데 이게 채소 육수처럼 맑아요. 그럼요. 그 그럼요. 고기의 그 기름진 느낌이 전혀 없어요. 쫙 걷어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저는 여름 준비 다 끝나요. 끝나고. 자, 이제 기본 재료는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열무, 닭, 냉채 한번 이제 비벼봐야겠죠. 네. 닭을 뜯어놨어요. 예. 뜯어놨으면 여기에다가 양념을 해야 되는데 예. 설탕 들어가고요. 네. 설탕, 식초 들어가고요. 겨자가 몸을 또 따뜻하게 하죠. 후추, 소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섞어놓은 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섞어놨어요. 섞으면 예. 요게 되는 거예요. 네. 요거 이제 예. 여기다 놓고 버무리면 돼요. 저대로만 먹어도 맛있겠어요. 예. 요걸 넣고 네. 버무리면 되고요. 야, 이것도 맛있겠다, 진짜. 네, 네. 턱 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겨자가 들어가면. 그리고 지금 이제 저쪽에는 열무가 있어요. 네.
이 열무도 갖고 왔는데 열무도 양념을 좀 해놓으면 좋아요. 아, 열무에다가도요? 예, 열무도 네. 일단 그 약간 달짝지근하게 매실청. 아, 매실청. 그다음에 깨. 예. 깨. 그다음에 단맛 뭐 더 원하면 넣고 그다음에 고추장으로 이렇게. 아, 김치인데 고추장을 조금 넣네요. 예, 선생님. 넣어서 예. 비빔국수 한번. 천문 선생님, 여기 참기름은 안 들어가나요? 참기름도 넣을 거고요. 아. 예, 참기름도 넣고요. 맨 마지막에 참기름 넣는데 지금 여기는 제가 해드리는 건 냉채거든요. 예. 그래서 냉채라서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시원한 맛을 방해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약에 비빔국수, 비빔밥으로 먹으려면 예. 참기름이 들어가주고요. 냉채는 좀 깔끔한 맛으로. 그렇죠. 예, 여름에는 깔끔하게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열무 닭 냉채를 만들고 있는데 아니 저 박사님 이 닭하고 그 저기 열무랑 궁합이 어떻게 잘 맞습니까? 그럼요. 잘 지금 맞아요?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닭은 사실 양질의 단백질에 철분에 각종 비타민까지 들어있어서 지친 여름에 우리가 몸에 기운을 줄 수 있는데요. 그 열무에도 정말 많은 영양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섬유소하고 비타민C가 진짜 많거든요. 그럼 섬유소가 많다는 건 뭐냐면 내 몸에 포만감을 주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또 비타민C가 면역력을 길러주면서 우리가 피부 좋아져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예, 예. 사실은 유해한 나쁜 여름의 세균들과 싸워서 나를 이기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 열무를 조금만 익히게 되면 또 뭐가 생겨요? 유산균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어서 질환이 또 있으신 분들, 질환을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보양식이 될 수 있고요. 네, 있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뭡니까 두 번째로 했으니까. 여름에 우리가 보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살찔까 봐 걱정이 돼요. 근데 열무하고 닭살하고 지금 들어갔으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께 최고의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겠어요. 고지혈증 할 때 아까 삼겹살하고 곱창 전골을 피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고지혈증이 닭고기를 먹을 때 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지방이 많은 부위, 닭에서 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위는 닭 껍질이에요. 예.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거나 고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닭 껍질을 벗기고 요리를 하시는 게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선생님께서 아까 끓이신 다음에 그 닭 기름을 한번 건져내셨잖아요. 예. 네. 그럼 닭을 슬쩍 익혀서 한번 기름을 건져내게 되면은 닭에 있는 지방 성분을 제거하게 되니까 걱정 없이 보양식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인 네. 거죠. 감사합니다. 자, 말씀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오늘의 그 냉채 두 주인공 열무와 닭고기를 각각 이렇게 한번 묻혀놔봤어요. 굉장히 이것만 먹어도 먹음직스러울 네. 정도로 잘 묻혀졌네요. 보이시죠? 아주 조물조물 묻혀놨거든요. 예. 자, 선생님 이제 다음 과정은 뭘 준비하면 되죠? 다음에는요, 예. 이제 닭육수랑 우리가 열무 김치, 열무 물김치가 아니고 저는 김치를 했거든요. 열무 김치? 열무 예. 김치에서도 물이 나오죠. 국물, 예. 국물. 예. 이 두 개를 1대1이나 닭이 2에 열무 1. 그거는 취향에 따라 섞어주세요. 2대1도 좋고 1대1도 좋고 해서 네. 저기 섞어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다 마저 섞을게요. 섞어왔어요. 얼음을 이렇게, 동동 띄워가지고 그냥 얼음 띄워서 이렇게 이건 닭육수 이렇게 맑아요. 그러니까요. 닭육수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띄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기호에 따라 겨자 좋아하세요? 네네. 예, 겨자 여름에는 또 겨자를 좀 타줘야 돼요. 그렇지, 들어가야 겨자 돼. 좀 들어가고 왜냐면 식중독 예방에도 좋아요, 또. 설탕 좀 들어가서 달달하게 들어가고 식초도 기호에 따라. 얼마나 시원하고 새콤할까. 입에 침이 고이네, 침이 고이네. 진짜 맛있겠다. 예, 이거. 저도 한번 맛볼게요. 예. 어우, 얄미워. 선생님이 하셨는데 선생님이 안 하셨어요. 예. 여름엔 역시 식초, 레몬 이런 거를 네. 많이 써야 돼요. 자, 살얼음 띄운 거 됐어요? 예. 그러면 국물 됐고. 예, 여기에 제가 또 넣는 게 있어요. 이제 보면 이게 뭐냐면 와, 이건 보세요. 여름에 여러분들 수영복 입으셔야 되죠? 이게 뭐냐면 칼로리가 거의 없다는 곤약국수. 곤약. 아무리 먹어도 배만 부르다는 그 곤약국수. 곤약국수. 예, 곤약국수를 좀 넣고요. 예, 냉채니까 그 다음에 저기 자, 열무를 좀 넣고요. 예. 아우 침 넘어가. 침 보인다. 아우 침 넘어가요. 이거 여름철 식당에서 메뉴를 개발해서 내놔도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닭을 또 오늘의 먹어줘야죠. 주인공인 닭을 좀 이렇게 넣어서 닭고기 무친 예, 거. 이렇게 해서 아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국물을 붓는 거지. 자. 여기다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야. 닭이랑 더위야 가라. 자, 완성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냉채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열무 닭냉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무랑 닭고기랑 이렇게 약간 국수도 올려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감탄해. 어머, 진짜 신기한 맛이에요. 약간 열무 국수 같은데 거기다가 닭고기에 담백한 맛이랑 그 감칠맛이 더해요. 왜 보양식인 줄 알겠고 보양식이면서도 정말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나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정말 우리가 추천합니다. 평양냉면 깔끔하잖아요. 슴슴한 그 맛. 아까 닭국물이 딱 그 느낌이기 때문에 열무 국물이랑 어우러지면 누가 더 과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는 맛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혈압에 좋은 토마토 국물 샤브샤브, 고지혈증에 좋은 열무 닭 냉채까지 두 가지 요리 만들어봤습니다. 네, 여름철 떨어진 입맛을 살리고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보양식 요리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엔 어떤 요리 만들어 볼까요? 보통 식구 4명이서 외식을 하면 얼마 나와요? 10만 원 넘죠. 20만 원 나오죠. 그렇죠. 10만 원에서 20만 원. 어떻게 드시나요? 네, 고기 먹으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단돈 10,000원으로 야. 보양식을 즐길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10,000원으로 네, 가족 4명이 보양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럼요. 야. 그 10,0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부추 가득 고등어 보양탕. 보양탕이요? 보양탕. 저기 추어탕은 들어가서도 고등어 보양탕 처음 들어요. 장어탕까지 들어봤다. 저는 고등어 김치찌개 이런 거 들어봤는데 탕은 또 처음 들어봐요. 지금 방송 보시고 고등어로 보양탕 냄새 나지 않을까? 비린내 걱정 마세요. 진짜요? 네, 오늘 채널 고정하시면 충분히 맛있는 보양탕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고등어 보양탕을 좀 만들기 전에 선생님, 그 고등어가 사실 너무 흔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냥 진짜로 서민의 밥상에 늘 친구처럼 올라오는 건데 이게 보양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내 주위에서 많이 봤으니까 이게 보양식 재료 맞아? 그러는데요. 그러니까요. 생활비 걱정 없으면서 식재료비 아끼면서 이제 보양을 할 수 있는 식재료 국민 생선 고등어예요. 그러니까 고등어는 정말 양질의 단백질과 미네랄이 충분한데요. 또 오메가3의 대표잖아요. 오메가3. 그래서 왜 어린이들의 학습력 증진부터 시작해서 노년층의 치매 예방까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뭐 혈관계 질환 걱정하신다 그러면은 오메가3 가득인 이제 고등어를 드셔야 되는데 사실 고등어를 소금에 절인 이제 강고등어 우리가 자반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즐겨 드시는데 이제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드셔도 되고요. 또 질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고등어를 싱싱한 거 사셔가지고 내 나름의 좋은 그 보양이 되는 그 양념을 하셔가지고 탕을 끓이든지 구이를 하시든지 해서 보양을 하시면은요 보양의 효과를 정말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부터 치매가 걱정되시는 노년층까지 진짜 온 가족의 보양식이 고등어네요. 여기 싱싱한 그 고등어 고등어가 알겠습니다. 지금 막 동해 안에서 막 잡아왔어요. 지금. 살아있나 봐. 이제 고등어 이제 가지고 요리를 할 텐데. 고등어를 손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고등어 보시면 이렇게 등푸른 생선이 굉장히 우리가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고혈압, 뭐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좋죠, 이미 알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탕을 끓이는 거잖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비린내가 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비린내를 잡을 수가 있는지 지금 잘 보세요. 생강.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강술. 제가 좋아하는 생강술. 나 진짜 그냥 술이 얘기했는데. 뭐예요? 술. 이게 뭐냐면 술에다가 생강을 넣어서 갈았는데요. 생강이 말하자면 고등어 비린내를 칙칙 향수로 뿌려주는 거예요. 생강향으로. 생강향수. 예, 그리고 고등어의 비린 맛은 원초적으로 잡으려면 여러분들 생선 조림, 뭐 고등어로 조림 이런 탕 하실 때 자 보세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저 어떻게 자, 물에다가 넣어? 물을 끓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노란색 있어요. 생강술 이렇게 부은 거예요. 예, 생강술 붓고요. 지금 이 노란 게 뭔가 했더니 생강술을 넣어서 그렇군요. 그다음에 자 얘를 목욕을 시켜요. 이 안에서. 네, 이 안에서. 아, 네. 지금은 반신욕밖에 안 되는 것 네, 같은데요? 네. 이 안에서 이렇게 목욕을 시키면 아니 근데 고등어를 왜 목욕을 시켜요? 이렇게 사실 고등어 비린내가 어디서 난다고 생각하세요? 머리. 내장. 내장. 내장에서도 나요. 그 피부분. 네. 뼈 옆에 피부분에서도 나고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이 비늘이에요. 아, 비늘. 튼튼 생선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칼치도 그렇고 왜 은빛 비늘, 예, 고등어 이런 부분에서 이 겉에 붙어 있는 것 때문에 그 비린내가 나서 대충 이렇게 지금 담가 놓으면 끓는 물에다가 지금 벗겨지고 있네. 5분 정도 담가 놓으면 비린내가 없어져요. 한번 목욕을 시키는 거죠. 예, 목욕을 시켜요. 근데 우리가 제주도 가서 고등어 회를 먹으면 그게 비린내가 또 안 그거는 나요. 싱싱한 거. 지금 정말 이거는 살아있는 죽었잖아요. 거.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는 바로 손질하면 돼요. 포를 3장 뜨기를 해서 살을 분리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통조림 있잖아요. 고등어 통조림. 네, 네. 그거를 이용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싱싱한 고등어 있으면 이렇게 사용하는 게 생강술을 넣고 이렇게 목욕을 시킨다. 예, 어느 정도 예. 시간을 둘까요? 잠깐 한 5분 정도 한번 담가 놓으면 좋고요. 자, 5분간 고등어를 이렇게 데쳤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 닭도 냄새 나면 한번 아까 튀겨낸다 그랬죠? 지금 이 국물에서 비린내가 좀 예, 나요. 비린내 올라와요. 나죠. 술을 넣고 해서 지금 이제 머리는 좀 잘라내고요. 잘라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 튀겨낸 거 한 5분 지금 지났잖아요. 네. 그럼 이걸 이제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아, 이제 고등어 냄새가 나는 건 이 안에서 예, 예. 전부 다 이렇게 이 비린내 엄청 올라와요. 불 센 불에다가 해주고요. 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런 가시 부분, 가시를 바르는 게 사실은 예. 어려워요, 선생님. 가시 부분 이렇게 왜냐면 보양탕이니까 네. 가시가 없어야 그렇지 되겠죠. 않으면 요즘 이렇게 그 마트 같은 데 가시 가면 없는 거 있어요. 예. 예, 세장뜨기로 해달라 그러면 가시 없는 게 있어요. 발라서 줘요? 예, 그걸 발라서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훑어보면 가시는 대충 나와요.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한 마리만 한쪽만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다 잘라주는구나. 예, 제가 잘라줄 이 거예요. 5분간만 넣어놨어도 아주 거의 좀 다 예, 비린내도 예, 없고 예, 익었어요, 또. 이렇게 거의 익고 이 상태에서 말하자면 통조림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통조림처럼. 예, 통조림처럼 이렇게. 잠깐만. 비린내가 많이 안 비린내 나는데 많이 혹시? 없어요. 확실히 없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잡아줄 거예요. 어떻게 잡아주냐? 자, 이렇게 뼈가 있으면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발라내면 이렇게 발라내면 여기 뼈 살들이 있잖아요. 쉽게 발라내네. 예. 그리고 이게 한번 저기 목욕을 시켰기 때문에. 그럼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쌈장도 이렇게 저 남쪽 지방에 가면 고등어 쌈장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 끊어서 준비하고요. 자, 그럼 팬을 달궜어요. 팬 달군 데다가 제가 들기름하고 식용유를 좀 섞었어요. 들기름 식용 원래 이렇게 반반 섞죠. 예, 섞어요. 반반은 아니고 뭐 4대1 네. 이 정도 넣고선 얘를 볶아요? 볶을 거예요. 냄새 날 수 있어요. 왜 볶아요? 비린내 잡으려고 마지막 더 잡으려고. 예. 어떤 맛보다도 예, 맛은 있고요. 이거를 그냥 싱싱하면 이 작업 안 해도 되는데 네네. 조금 덜 싱싱하면 이렇게 넣고 파도 넣고 네, 좀 볶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와 함께 비린내를 날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몇 번을 만들어 먹었는데 네. 이렇게 하니까 야. 정말 맛있고요. 여러분 여기다 고추장, 된장 넣으면 고등어 쌈장.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냄새를 완전하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완전히 잡아요. 그러면서 후추가 있으면 후추, 산초 있으면 산초 이런 거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면 또 냄새 완전히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데요. 고등어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들기름 냄새가 나요. 그죠, 그죠. 서한 냄새만 납니다. 그렇죠.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렇죠. 진짜 많이. 예. 여기다 고추장 넣어가지고 하면 고추장 고등어 볶음. 예, 그렇죠. 이렇게 쌈장.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예요? 저는 고등어 조림할 때 물을 넣으면요. 물을 시원한 맛이 난다 또. 물을 넣으면 비린 맛이 확 잡아져요. 근데 왜 무채를 썰었어요? 그냥 저 네모나게. 어차피 지금 얘가 탕이잖아요. 뭉개져야 맛있어요. 숯불이면. 예, 그래서 나중에 얘가 흔적도 없어져요. 흔적도 없게 하려고. 그래서 야. 무채 좀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또 녹진한 맛으로 먹어야 돼요. 감자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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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감자채. 아, 감자가 들어가 약간 녹말가루가 있어서 예, 좀 녹진해져요. 그쵸, 진해지죠.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요. 근데 선생님 우리가 보통 보양탕 하면 탕이라고 하면 그냥 넣고 끓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 볶아가지고 끓이는 거는 또 야, 아니, 생각을 묵국 못했어요. 끓일 때도 김치찌개도 맞아요. 깊은 맛 낼 때는 볶아줘요. 맞다. 미역국. 맞아요. 달달 달달 볶았어요. 이 맛있는 맛을 다시마 육수에다가 자, 다시마 그냥 육수? 다시마만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저 물에다가 예, 그렇죠? 물에다 다시마 담가 놓은 거에다가 넣고 푹 끓일 거예요. 이렇게 푹 끓일 거예요. 야, 네. 이렇게 해서 탕이 네. 되는구나. 자, 이렇게 넣고 끓인 다음에 예.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어요. 자, 된장, 고춧가루, 그다음에 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간장, 네. 참기름, 네, 참기름, 고추장. 네. 또 요건 뭡니까 요거는? 생강. 생강 이렇게 예, 해서. 생강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 아까 말했던 산초. 산초가루. 산초, 예. 추어탕 바로 같은 데 들어가는 꼭 산초, 들어가죠. 그다음에 후춧가루 기호에 따라 넣어주시고요. 보양탕에 들어갈 자, 이거를 재료입니다. 다 섞어 놓고 이렇게. 아, 이렇게 이거 다 들어간 게 요겁니다. 네네. 여기 다 들어간 게. 그러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 추탕도 끓이고 뭐 이 지금 말한 고등어 탕도 끓이고 네네. 장어 탕도 끓이고 뭐 민물 생선도 끓이고 네네 그러니까 박연희 선생님은 고생할 때 한 번만 해라 이거야. 만능장 두고 먹을 수 있다 이거야. 꽁치도 끓이고 예, 이렇게 해서 이거 넣고 풀어주면 풀어주는 돼요. 거예요? 네. 근데 양념을 첫 번부터 많이 넣고 끓이지 말고요. 좀 넣고 끓이다가 간을 보고 또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짜면 물 부으면 맛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많이 넣는 게 네네네. 아니라 또 끓이다 보면 짜지니까. 그렇죠. 자, 여기 제가 이거를 한 20분 끓여온 게 옆에 있지요. 그래요? 네네. 자, 그럼 요거를 넘겨줄까? 열어볼게요. 열어볼까요? 자, 20분 네. 끓여온 겁니다. 10분 짜자자자자자자. 야, 20분 네. 끓여온 겁니다. 10분 짜자자자자자자. 야, 아 진짜 겉보기에 추어탕이랑 비슷한 색깔이 네. 나네요. 그러면 진짜 맛있겠다. 기호에 따라 야. 걸쭉한 거 좋아하면 들깨가루 넣었어요. 들깨가루 예, 무조건 넣어야 들깨가루. 돼. 네, 들깨가루 넣었거든요. 넣어줘야 돼. 예, 넣었고요. 네. 더 걸쭉하고 이게 만약에 민물 생선이다. 네네. 그럼 찹쌀가루도 좀 넣어줘요. 살짝. 찹쌀가루. 예, 찹쌀 근데 넣었어요. 그래야 지금. 걸쭉지근하지, 예, 그렇죠? 넣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거지나 이런 예, 얼갈이나 이런 네. 배추들 좀 넣어주고요. 화면 보세요. 예. 야, 진짜 먹음직스럽다. 그리고 여기 부추. 선생님, 부추 가득이니까 부추 많이 넣어줘요. 예, 기를 돋궈준다는 부추. 이 부추. 여름에 꼭 드셔야 돼요. 야, 진짜 맛있겠다. 아 그대로 밥 말아 먹고 싶어요 진짜. 그죠? 밥을 넣으면요, 그죠? 부추 가득 고등어 보양탕 죽이에요. 그리고 저는 산초가루. 산초 좋아하시죠? 산초, 예. 산초가 좀 들어가줘야 약간 보양식 느낌이 근데 들고요. 추어탕에도 꼭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예, 산초 별로 안 좋아하면 후추 좀 넣으셔서 여기 다진 마늘을 마지막에 넣어주면 끝.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있으면 여기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또 이렇게 넣어서 네. 지금 카메라 감독님들 쑥떡쑥떡 난리 나셨어요. 그럼요. 예. 자, 저렇게 해서 이제 고등어 부추 영양탕을 우리가 끓이고 있는데요, 선생님. 고등어하고 부추, 뭐 따로따로 스테미너 음식인 걸 알잖아요. 근데 같이 먹어서 어떻게 좋아요? 어때요? 정말 그 부추하고 고등어가 만나서 예. 착하고 건강한 보양 식재료로 상승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서로가 도와주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 부추는 정말 신진대사 원활하게 하면서 기운을 주는 식재료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등어의 비린 맛을 부추가 확 잡아줄 수 있고요. 네. 또 고등어에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부족한 영양 성분이 있어요. 뭐 네. 비타민 C, 항산화 성분들 이런 것들 부추가 가득 넣어주면서 보양의 효과를 높이니까요. 예, 예. 정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그 보양식의 조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식품 영양을 했는데 예. 사실은 부추 가득 고등어탕은 처음이에요. 처음 봐요. 네, 이렇게 해서 부추 가득 고등어 보양탕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주부님들께서
고등어 보양탕 만들어서 남편분에게 한번 드려보세요. 고등어인지 모를 겁니다. 추어탕으로 할 것 같아요. 추어탕 맛하고 똑같고요. 추어탕보다 더 진하고 더 고소한 맛이 나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진해요, 진해. 그리고 비린내가 전혀 안 난다는 거. 네, 이렇게 오늘 좋은 요리 소개해 주신 박영경 요리 연구관님 그리고 좋은 말씀 주신 전영주 박사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올여름 보양식 잘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유만만이 그녀들의 여유만만이라는 타이틀로 새로운 진행자들과 함께 새 단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활기차지고 더 젊어진 여유만만에서도요. 알찬 정보 준비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유만만을 한 8년 넘게 진행했는데 네. 저를 비롯해서 정다운, 김승희 아나운서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그녀들의 여유만만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and if I stay